반갑습니다. 정암철학원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임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10강까지는 한번 다 마무리 지을 생각인데, 원래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찍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병화부터 해서 개수까지 한번 끝내볼 생각입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하는 강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한 면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임수는 뭐냐면 누구나 다 물이라는 걸 알 겁니다. 그렇죠? 임수는 물인데 물 중에서도 양입니다. 그 양은 뭐고 음은 무엇인가? 뭐 이거에 대한 이론서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도 사주책이란 책은 뭐 도서관 가서 다 살펴본 사람인데 이론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주에서. 이 책의 오류가 뭐냐면 책에 잘못된 정보가 있게 되면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혼돈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책들이 보면 다 옛날 이제 자평법에 의한 격국, 뭐 신살, 공망에서 거의 틀을 못 벗어납니다. 이런 사주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사주를 가지고 제가 페이지 같은 거 보면 한 페이지를 못 넘기더라고요. 한 페이지를 물론 넘기는 책도 있긴 있는데 한 페이지를 일관되게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공부가 되고 학습이 됩니다. 근데 하나의 사주를 놓고 한 3-4줄 해놓고 뭐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떻다 해버리면 이런 사주 공부는 아무런 득이 없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고 잊어버리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공부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잘 해줍니다. 사주는 논리로 얽혀 있습니다. 이게 음양 오행이 계속 얽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가 보통 이제 처음에 듣는 분들이 오류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제가 분명히 하나를 가지고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그 글자만 있으면 다 안 좋은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전에도 이제 기토가 뭐 이렇게 제가 기토가 신금이 이렇게 있으신 분인데 그쵸? 얼핏 보아서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지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사주는 늘 말씀드렸듯이 글자 하나, 특히 청강 글자 하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강 글자 하나에 의해서 해석은 판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실제 통변에 쓸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꾸 상리라고 그러는데 상리학, 물상학을 그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또 한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임수는 물이다. 물인데 양이다. 양은 강하다. 굳세다. 밀어붙인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양의 속성인데요. 임수는 물인데 물 중에서 양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상을 제가 이제 온라인에서 캡처를 했는데요. 물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간은 주변 글자에서 해석이 다 달라지는데 이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강가, 이런 호수에 있는 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인데 어떨 경우에는 이런 잔잔한 호수가 되는가? 어떨 경우에는 뭐 바다라고 볼 수 있나요? 바다와 같은 물인가? 네, 위에 태양이 있죠. 어떨 때는 홍수난 물인가? 또 어떨 때는 이 물이 차가운 얼음물인가? 그 다음에 뭐 등등 이게 아주 변화무쌍한 게 이 사주 팔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임수는 그냥 물로 잡고 가겠습니다. 개념을. 크게 도도히 흐르는 물이다. 해서 생각을 하고 한번 설명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은 근본적으로 흘러다닙니다. 이게 흘러다닌다는 습성이 뭐냐면 그냥 여행 좋아한다고 보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요새 젊은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뭐 여행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나요? 이렇게 반문하는 식인데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유독 움직이는 걸 좋아한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임수의 식간 조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임수는요 사람들이 다 괜찮습니다. 이게 물이기 때문에 물은 흘러다니잖아요. 흘러다니면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하다. 사람들이 생각이 유연합니다. 그래서 남의 그런 장단점들을 잘 받아들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잘 받아들인다. 뭐 등등으로 한 10가지 정도만 사주 해석을 하게 되면 실제 개업을 해도 성격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임수도 이제 옆에 글자에 의해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임수라는 상을 가져왔는데 상이라고 합니다. 물상. 그래서 임수는 강가입니다. 근본적으로. 자, 그런 이 임수는 물인데 임수가 간목을 보는 경우에는 임수는 열심히 간목을 키웁니다. 목을 키우죠. 일단 저는 목을 중심으로 모든 사주를 일단 판단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목이 없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목이 없다고 문제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직업을 택해서 살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큰 재물을 갖다 한번 논해보려면 목이 잘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하다는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큰 재물인 목을 키우는 구조, 역시나 천명, 본연의 임목 글자를 만난 임수입니다. 사주가 일단 좋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임수가 간목을 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임수가 이렇게 간목을 키우는데 신금이 들어와 있다. 근데 갑인이다. 여기에 뭐 또 유금이 있다. 이러면 좀 속된 표현으로 나무가 우리 좀 이제 지방 사투리로 작살난다. 작살나는 겁니다. 나무가. 나무가 이거 죽거든요. 나무가 죽는다는 표현이 좀 그러지만 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천간으로는 분명히 키우는 구조인데 지지가 아닌 경우 오히려 없어라. 오히려 목이 없어야 좋은 겁니다. 이거. 제가 이런 사주를 참 잘하는데 이런 사주입니다. 대표적으로 무토일간이긴 하지만 똑같은 이치입니다. 무토가 있는데 경금이고 간목이 있는 이 아주머니 사주인데 제가 이제 사주 봐주면서 이거 딱 적자마자 뭡니까? 이 사람 평생 돈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 돈 모르고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뛰어들겠죠. 돈 가지고. 그래서 고생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명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예. 근데 또 제가 또 이렇게 통변하면 분명히 제 강의를 누군가가 듣긴 들을 건데 언젠간 듣다 보면 아이고 무경갑이 있으니까 아이고 내 사주가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다 판단합니다. 근데 과연 시에 병화가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도 안 좋을까요? 아니면 정화가 있는 경우 무토, 경극, 간목 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무토가 있는데 경금이 있고 여기에 갑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뭘 잡을까요? 또 하나의 간목이 있는 경우 자 이제 글자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럴 때 완전히 최대 되면 180도 달라지는 건데 사주는 무조건 8자 봐야 됩니다. 8자 8자를 보지 않고 6자만 가지고 사는 사주 해석도 어느 정도 움풀이는 가능하지만 이게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8자 조합에 의해서 움직이는 글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주는 제가 생각하는 사주라는 것은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틀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틀리지 않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맞추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점에 봉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수가 갑까지 했네요, 제가. 을을 보는 경우에는 임수가 열심히 이제 꽃나무를 키우는 구조입니다. 꽃나무를 키우는 구조. 문화 예술의 신이죠. 제가 이제 그냥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문화 예술의 신이다. 그래서 을목을 키우는 구조들 되게 취미 활동 많이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 나무가 또 사교성이 대단히 좋고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을목이 있으면. 제가 이제 임수의 을목을 보니까 딱 얼마 전인가 제가 지난주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인 걸로 기억이 나네요. 지난주인데 임수의 을의 갑이었나? 아니면 임수의 갑의 을이었는데 이게 그 하정우 씨 사주로 제가 기억납니다. 영화배우 하정우 씨 사주입니다. 을의 갑 신이고
임수였네요. 여기가 임수가 신월이었나 아니면 갑의 은이니까 갑자 을축 을의 그럼 을의 갑이 맞겠네요. 이 두 번째 구조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가 임신이었고 솔직히 생각이 안 납니다. 이가 하여튼 임수가 갑목을 키우는 구조입니다. 이게 하정우씨 사주가 대표적인데 이렇게 갑과 을이 두 개 있었던 것 같은데 갑을 키우는 구조들은 나무를 키우는 구조입니다. 이런 사주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운에서 대운풀이를 할 때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어떤 글자 쉽게 얘기하면 용신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글자 용신이 언제 살아나는가 이게 바로 대운풀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정우씨 사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목이라는 인자를 기준으로 잡고 대운을 해석하게 되면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정우씨 사주도 상당히 좋고 연예인으로 가셨기 때문에 직업 선택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무지막지하게 노력하는 노력파입니다. 그런 걸 사주에서 어떻게 잡아내냐면 본연의 임무와 또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있는 사주들 그런 사주들은 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맞습니다. 자 이제 임수가 을목을 보는 구조인데 임수가 을목을 보게 되면 문화예술의 신이다. 꽃을 키운다. 근데 사실 꽃이라고 하는 거는 큰 열매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TV나 이런 방송 같은 걸 보게 되면 걸그룹이다 연예인들 나와서 막 웃고 떠들고 하죠. 그거는 그때만 화려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구조들인데 좀 그렇죠. 미래를 항상 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임수가 이제 병화를 보는 경우 구조입니다. 임수가 병화를 보게 되면 이 호수에 뜬 태양입니다. 태양이기 때문에 서로 엄청나게 좋은 구조다. 이런 걸 이제 상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임수가 병화를 보는 강의 상형의 구조. 서로 좋은 관계. 뭐가 좋냐면 재물과 나, 일간이 좋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임수가 병화를 보게 되면 이 태양에 대한 복이 있습니다. 태양에 대한 복이다. 남자라면 여자복 이거 있는 겁니다. 일단은 있는데 사이는 어떨까? 그게 관계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부부관계 해석을 잘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좋다라는 건 없습니다. 임수가 정화를 보는 경우 이 경우에는 호수에 비친 달 그런 식의 형상법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임수 물에 풀 어떤 따뜻한 인공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따뜻해지죠. 따뜻해지고 더워지고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임수가 정화와 합을 하게 되면 정임합을 한다는 얘기인데 합을 하게 되면 임수가 본연의 임무를 이제 망각한다고 합니다. 본연의 임무가 사라진 글자가 됩니다. 이게 물론 계절과 주변 글자 계절과 이 주변 글자의 해석이 이제 달라지는 건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합을 이루는 사주들 이게 전부 탐합 망생 구조들입니다. 탐합 망생이 될 수도 있고 탐합 망극 구조가 될 수도 있고 탐합 망재 재성을 얘기합니다. 등등 탐합 망인 인수 탐합 망피 이런 이제 주변 글자에는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00% 좋은 건 없지만 대체적으로 합을 하게 되면 일간 오행의 기운이 운동이 스톱이 되는 겁니다. 스톱이다. 스탑. 이게 멈춰버리는 겁니다. 근데 혹자는 이제 격국이나 이런 합합격에서 정임 한목이 되어서 목생화로 회두생을 했다. 회두생, 회두국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사주학적으로 맞는 해석인가? 제가 이제 연구하고 공부한 바에 의하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르쳐 주신 제 스승님께서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주는 제가 보니까 스승이 없이는 10년이 지나도 아니 20년이 지나도 제자리입니다. 이게 참 사주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단서만 있지 실제적인 통변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통변법 자체가 일정해야 됩니다. 일정하게 어떤 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시중에 있어서는 어떨 때는 뭐 공망을 적용해버리고 어떨 때는 신설 보고 또 어떨 때는 운성을 보고 또 어떨 때는 뭐 강약을 보고 어떨 때는 뭐 격국을 보고 이렇게 되면 정신없습니다. 이거 언제 적용해서 사주팔자 적자마자 상담이 나갑니까 이게. 실제에서는 쓸 수 없는 이론들이거든요. 물론 뭐 책을 내겠다 내가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다른 해석이지만 사주를 가지고 즉석에서 내가 풀고 세운을 잡고 상담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제 경험상은 스승님을 잘 만나야 되는 건데 이것도 어쩔 수 없이 팔자에 있더라. 제가 보니까 좋은 스승 만나는 것도 팔자에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제 좋은 스승을 만나서 열심히 지금도 공부하고 있지만 자, 제가 이제 임수와 정화까지 했습니다. 정화, 이게 정임합의구조겠죠. 정임합의구조인데 근데 이거를 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그릇을 형성할 수 없으니까 일단 나쁜 건데 뭐 사주가 솔직히 큰 그릇이 어디 있습니까? 다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임수와 정화가 합을 이루는 경우 지지글자와 지지글자 그리고 대운에 따라서 재물복이 상당히 좋은 경우가 많이 생겨납니다. 예. 그래서 이 임수가 정화 합된 경우에는 한 번의 재물복을 논해볼 수 있습니다.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운에서. 실제로 이런 사람들 큰 돈이 한 번씩 들어올 수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임수가 개수를 보는 경우. 제가 지금 뭘 빠뜨렸네요. 보니까 일단 이거 하고 하겠습니다. 임수가 개수를 보게 되면 정확 무토네요.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임수가 무토를 보게 되면 산에서 흐르는 게 계곡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단히 좋은 형상인데 이렇게 왜 좋으냐면 물은 근본적으로 이게 막 흘러다니는 기질이 있습니다. 막 흘러다니거든요. 그래서 토의 극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특히 여명에서는 이건 뭐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옛날 고서에 아주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이런 사주들. 물에 관련된 특징들. 그래서 무토가 임수의 제방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이 이제 호숫가에 아주 잘 고여있는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리가 없다. 좋은 명이다. 이제 임수가 기토를 보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또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저 기토는 임수의 제방이 못 됩니다. 기토는 작은 물기를 머금은 하나의 토양이기 때문에 기토가 오히려 임수에 휩쓸려갈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기토는 일단 관성인데 이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두 번째는 직업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또 혹자는 아이고 제가 기토가 있는데 사주가 무지 안 좋네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목이 있다면 이 해석이 또 180도 달라지죠. 그래서 사주는 병이 있으면 이 병만 가지고 사주를 보게 되면 안 됩니다. 병을 과연 없애는 글자가 있는가? 이게 한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약이 되는 글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주가 또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이제 기토를 보는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이런 형상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요 사주도 지금은 이게 이제 주택이 지금 침수가 됐지만 임수가 기토가 있게 되면 이걸 논밭이라고 보면 됩니다. 논밭 이렇게 이거 논밭이라고 상을 그리셔가지고 논밭에 물이 흥건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의 성장이 저해를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금 임수와 경금의 조합은 일단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수의 수원지인 바위가 월간에 있기 때문에 바위에서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현상입니다. 물이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주가 괜찮다, 좋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이런 구조가 있는데 인간성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임수가 경금을 보게 되는 경우 바위에서 나오는 물이다. 그래서 일단 좋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일간은 일단 좀 신강해야 좋습니다. 일단 물이 많아야 뭘 하겠지요. 그래서 목을 길러야 되고 또 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태양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래서 사주가 보게 되면 이 좋은 글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한데 실제 이런 좋은 글자를 다 천간지지를 포함해서 가지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다들 우리네 인생들이 평범한 인생이 되고 굴곡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임수가 이번에는 신금을 보는 경우인데 이것도 과연 이제 임수의 수원지가 되는가? 그래서 일단은 수원지가 안 된다고 보는 개념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신금은 보석이라서 보석인 신금이 임수라는 물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임수가 신금의 생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일단 그래서 임수와 신금도 나쁘진 않지만 썩 좋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수와 경신금을 물의 수원지라는 개념을 잡고 가도 되지만 하늘에서 있는 구름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먹구름. 그래서 물을 많게 해주는 글자들입니다. 목이 경시다. 임수가 두 개 있는 사주들. 인민. 이런 거를 뭐 이제 일반 다른 책에서 인민 뭐 병존. 그래서 어떻다 막 얘기합니다. 갑갑병존. 이렇게 같은 일간이 있게 되면 갑갑병존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병병병존. 이런 한자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냥 사주는 임수와 임수라고 그러면 강과 강, 하천과 하천, 그런 식의 개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성이 무당이 크죠. 이런 사람들. 임수가 두 개니까. 포용력은 또 어떻고. 이런 식으로 사주를 해석하면 되고, 이렇게 비견이 두 개 있게가 되면, 운에서 무엇이 왔을 때 문제가 되느냐. 바로 재성이라는 글자가 오게 되면, 대체적으로 관제송사, 재물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100%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과 시의 글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비견이 있는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좀 뭐랄까요, 사기 사건, 조금 안 좋게 얘기하게 되면 사기 사건 이런 거에 잘 좀 휘말립니다. 예, 휘말리게 돼 있습니다. 단 어떤 글자가 있으면 또 그런 작용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임수와 계수의 조합. 이 사주도 임수와 계수라는 것은 임수는 강가거든요. 그래서 강에 있는 물인데 계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가의 물이 넓어진다. 많아진다.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비견겁제가 있게 되면 대운에서 무엇이 왔을 때 문제가 생길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사주통변이 늘게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런 생활역학 전문 철학원인 정함철학원은 이런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서 제가 사주를 공부해 본 바에 의하면 사주는 생활역학이 되어야 한다. 신살이나 공망이나 격국을 가지고 막연히 운이 좋다라는 식의 해석은 정말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게 되면은 참 운이 좋아도 제가 이제 실제 고객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금운이 좋다, 화가 오면 좋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예. 근데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과연 이제 그거야 저희 같은 사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원인 제공을 다 한 거긴 하지만 워낙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화운이 좋다. 이게 과연 맞는 해석이냐는 거죠. 막연히 금운이 좋다. 토운이 좋다. 이거 정말 저 이런 용어를 쓰기 싫어하는데, 화는 천간에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습니다. 지지로는 사화가 있고 임중병화가 있고 오중정화도 있습니다. 등등. 자, 금도 마찬가지죠. 천간에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습니다. 지지에 신금, 또 유금 등등, 또 축중에 신금도 있습니다. 자, 그럼 토가 좋다, 무토가 좋다는 걸 얘기하는 건지 기토가 좋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지, 이거 전부 사주 팔자 모양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해석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가 좋다라는 것은 사주 원국에 있어서의 맞는 통변이죠. 화가 부족하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대운이나 세운을 해석해서 화가 들어오니까 좋네. 그래서 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이런 식의 경강부회식의 해석. 이런 거는 사주에 있어서 정말
없어져야 되는 병폐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식의 용어를 또 써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경금이 용신이다. 뭐 그런 건 맞습니다. 예. 경금이 용신이다. 아니면 신금이 좋은 거다. 아니면 지지에 유금이 참 좋다 이럴 때, 아니면 지지에 오화가 좋은 글자다. 이렇게 잡아야 대운에서 그 글자가 딱 왔을 때, 오화가 들어왔네? 하고, 사주가 운이 상당히 좋구나.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임수의 식간조합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개수를 하고 제가 이제 간목을 빠뜨렸는데 간목도 마저 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